4개의 국면이 고성장 고물가, 고성장 저물가, 저성장 고물가, 저성장 저물가가 팽팽 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국면이 바뀔 때마다 각각의 유리한 자산으로 계속 순환매가 일어나요. 우리 그걸 따라갈 것인가? 따라가면 털리거든요. 그럼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개를 깔아놓고서 기다리는 전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사실 팀장님께서 또 이제 최근에 또 포스팅 꾸준히 올려주고 계셔서 제가 네. 또 경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 생각보다 오늘날의 이제 고금리 그리고 높아진 물가 상황이 생각보다 좀 장기화될 수 있다. 뭐 이런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예, 이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는 어떻게 좀 투자 포트폴리오를 운영해야 좀 적합할까요?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는요. 원자재 같은 자산이라든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자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온다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가 여러 개 바뀌면서 펼쳐지게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고물가 고금리인 줄 알았더니 저물가 저금리였다가 갑자기 고물가 저금리, 저물가 고금리 이게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보시면 이제 소설 같은 얘기처럼 들리지만 팬데믹 직후에는 저성장 저물가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백신 나오니까 고성장 저물가라고 했어요. 그러다 물가 뛰어 올라가니까 고성장 고물가라고 했고 작년에 성장만 주저앉고 물가가 높으니까 저성장 고물가라고 했죠.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장은 조금 올라오는 것 같은데 물가는 빠르게 내려오니까 와 이거 골디락스다 고성장 저물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로 계속 갈까? 아니면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란하게 바뀌어 나갈까? 예전에는요 인플레이션이 40년 동안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물가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국면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고성장 고물가, 저성장 고물가 고민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물가가 올라오질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고성장 고물가라는 말, 고성장 고물가, 고물가 고금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4개의 국면이 고성장 고물가, 고성장 저물가, 저성장 고물가, 저성장 저물가가 팽팽 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국면이 바뀔 때마다 각각의 유리한 자산으로 계속 순환매가 일어나요. 그럼 우리 그걸 따라갈 것인가? 따라가면 털리거든요. 그럼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개를 깔아놓고서 기다리는 전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되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쏠림을 방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쏠림이라는 건 이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리로 쫙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털려나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매크로 환경의 변화가 앞으로 굉장히 잦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전략을 갖다가 다양한 자산을 깔아가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저성장 저물가 그리고 고성장 고물가 이 4개의 총 정리하면 이제 2x2로 이제 2 곱하기 2 이제 매트릭스로 이제 경우수가 나뉘게 되는데 이 뭐 이전에 그 책에서 쓰셨다시피 4가지 예, 매크로 환경에 따른 이제 시나리오별로 자산 포트폴리오 다양하게 좀 깔아두고 이제 순환매 국면에 털리지 말고 잘 대비하자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 미국은 생각보다 경기가 사실 너무 좋아서 이제 이런 금리 추가 인상 여부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중국은 오히려 최근 이제 헝다, 에버그란데에 이어서 또 최근에 비구이 위한 컨트리 가든이죠. 이 회사까지 디폴트 위기에 빠지면서 이 중국발 부동산 그리고 실물 경기 둔화 우려가 이 한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중국 관련해서는 좀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게 SOE보다는 POE거든요. 이제 SOE는 스테이트의 약자잖아요. S가 국가. POE는 프라이빗이니까요. 민영 건설 업체들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3, 4선 도시에 굉장히 건설을 많이 했었던 이제 컨트리 가든 이제 이런 쪽이 흔들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바라볼 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는 헝다 사태 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도 비슷한 진단을 한 적이 있었는데 헝다 사태 때 이게 제2의 리먼이냐 중국판 리먼이냐 이제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때 드렸던 말씀이 이게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크진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중국은 여태까지 계속해서 디레버리징을 했어요. 그래서 부채가 늘어나는 걸 최대한 막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은행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민영 기업들이잖아요. 국영은행으로 이게 전이될 가능성은 높진 않고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이 상당합니다. 외환 보유액 자체도 3조 달러가 넘게 상당한데 그 외환 보유액이 2016년 이후에 바뀌질 않고 있어요. 왜 바뀌지 않을까? 그 이후에도 2016년 이후에도 중국으로 무역 적자가 엄청났는데 해외로 1대1로 투자 때문에 나간 것도 있지만 이게 외환 보유고에 쌓이지 않고
시중은행들로 국영은행들 쪽으로 뿌려졌을 거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 방어할 때 시중은행들이 환율 방어 해주고 있거든요. 국영은행들이. 예, 시중은행이 환율 방어를 할 수 그렇죠. 있는 예. 보통 한국은 외환당국이 직접 그렇죠. 나서는 그렇게 하지 사이즈인데요. 못하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국영은행들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걸 보면서 그러면 사실상 외환보유고의 여력이 있으면 98년도에도 우리나라 외환위기 닥칠 때도요. 중국도 외환위기 거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때 중국 4대 은행의 부채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국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털어가지고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중국의 금융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높진 않다고 봐요. 근데 대신에 결국에는 지금까지 중국의 성장을 이끌어왔었던 게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그러니까 결국엔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나가 있던 것들과 이게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 대출금이 늘어나게 되니까 끊임없이 자본이 유입이 되잖아요. 자본이 유입이 되니까 자본의 생산성이 떨어지더라도 어쨌든 성장은 만들어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자본을 더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 자체가 멈추게 되고 부동산 디벨롭이 더 일어나질 않는다면 그럼 결국에 이거는 자본 투입이 줄어들게 된다는 걸 의미하게 되고요. 자본 투입이 줄어들게 된다면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 한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저성장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영향을 주게 될까? 일단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잖아요. 대중 수출이 엄청났는데 대중 수출이 계속 줄고 있어요. 중국 모멘텀이 돌아섰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 우리나라 무역 흑자에는 영향을 주겠죠. 그럼 무역 흑자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이어졌는데 그게 만약 나타나지 않으면 일단 환율 어떻게 될 거예요? 환율 일단은 좀 더 옛날보다 레벨이 좀 더 올라와 있겠죠. 구조적으로 예. 환율이 좀 1200대, 1100대에서 뭐 1300, 1400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씀. 예, 이제 그런 얘기들도 저는 그러니까 뭐 레벨대까지는 모르겠지만 예전보다는 환율의 레벨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아주 조심스럽게나마 해봐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중국의 고성장과 그 고성장에 의존한 수출을 해왔었던 그 당시에 어떻게 뭐 아름다웠던 금융 상황, 경제 상황 여기서는 조금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을 좀 투자에다가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